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비타민 같은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에게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해되는 절차인데 일반 당사자분들은 막상 내가 형사재판을 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라고 겁부터 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재판의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정도만 알고 있더라도 혹시라도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충실히 재판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법률 전문가에게 사건을 위임한다 하더라도 재판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충실한 사건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사실 형사재판은 수사 절차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형사고소가 되었을 때 대처해야 되는 바람직한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영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건이 고소가 되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직접 범죄 사실을 발견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련자를 불러 진술을 듣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이를테면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가 종결이 되면 수사기관은 사건과 관련해서 수집한 증거들을 이 자료로 모아서 기록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 영상에서 수사가 종결이 되면 재판에 올릴지 아니면 수사기관 자체에서 무혐의, 즉 무죄 판단을 할지 결정한다고 했었는데 이 결정은 현행법상 검찰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재판에 올리는 절차를 기소 또는 공소 제기, 그리고 재판에 올리지 않고 수사기관 자체에서 이른 무죄 판단을 하는 것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하는데 이 결정권은 검찰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중에서 수사가 종결되고 기소가 된 경우 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소가 되면 검찰은 피고인이 될 사람의 범죄 사실을 적어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장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제출받게 되면 위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먼저 지정하게 되고 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복사본을 피고인의 주소지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그때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아보고 자신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송달된 공소장 뒤에는 의견서라고 해서 서류가 하나 붙어서 오게 됩니다. 피고인은 이 의견서를 통해서 공소사실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그 밖에 재판에 필요한 증거자료 그리고 사건에 대한 변소 내용을 적어서 법원에 다시 제출하게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는 피고인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의견서는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이 의견서는 미리 재판 전에 제출하기도 하지만 재판일 당일에 법정에서 제출을 하기도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검찰로부터 공소 제기, 즉 기소가 된 시점부터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만들었고 추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인 증거자료 뭉치, 그 기록을 피고인도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역시 통상적으로는 선임된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원에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한 뒤에 복사를 해야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검찰로부터 공소장 그리고 피고인 측으로부터 의견서가 제출이 되게 되면 이후 법원은 재판 일정을 잡고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우리가 통상 공판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법원은 당사자에게 재판 일정과 재판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판 일정이 통지가 됐으니까 공판 절차를 진행하겠죠. 그렇게 됐을 때 피고인과 변호인 그리고 검사가 출석한 이래 공판기일에서는 검사가 공소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법정에서 구두로 진술하게 되는데 이를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요. 이를 모두 진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 측 또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입장을 간략하게 구두로 답변하게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때 의견서를 법정에 직접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그리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의 요지를 진술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인정을 한다는 것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 그리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소사실에 대한 부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칭해서 피고인 측이라고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후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 즉 종전에 말씀드린 그 수사를 통해서 제조한 그 증거 뭉치들 있죠. 그 기록, 그것을 재판부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먼저 법원에 기록 뭉치를 한꺼번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록들에 대한 증거 목록만을 먼저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피고인 측이 그 증거 목록을 보고서 어떤 증거는 재판부가 먼저 봐도 된다. 어떤 증거는 재판부가 보면 안 된다. 이걸 전문 용어로 증거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라고 하는데 이 절차를 증거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는 절차라고 합니다. 이때 검사는 법원에 증거 목록을 제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증거 목록대로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간략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피고인 또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을 보면서 그 목록에 적힌 증거들에 대해서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일단 구두로 밝히게 되는 거죠. 물론 실무상으로는 피고인 측이 이미 복사한 기록을 통해서 사안을 검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회 공판기일 또는 그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의견을 미리 밝혀두긴 합니다. 여기서 피고인 측이 검찰이 증거가 담긴 기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 의견을 밝히게 되면 검찰은 이때 증거 목록과 함께 기록으로 만들어진 증거를 재판부에 그대로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반대로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함에 부동의를 하게 되면 검찰은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함에 동의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고 부동의한 증거들에 대해서는 일단 증거 목록만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동의한 증거들에 대해서 증거로 채택해도 될지, 즉 증거로 제출을 받아도 될지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공판 절차의 첫 절차는 검사가 먼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간략하게 진술한다고 했었죠, 구두로. 이때 피고인도 이에 대해서 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간략하게 답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피고인 측이 검사가 기소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 인정하는 것이라면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기록에 대해서도 굳이 이게 맞다, 틀리다, 같아부터 따질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 측이 자백하는 입장을 밝힌 경우에는 대부분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전부 동의를 하게 되고 그걸로 재판부의 증거조사가 끝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이 미리 복사해서 검토한 기록을 보고 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즉 부인하는 경우에만 이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 의견을 표시하게 되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동의한 것들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해도 될지 아니면 즉 증거로 제출받아도 될지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증거조사 단계는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의 신빙성이나 증거 능력을 따져보는 절차인데요. 통상은 객관적인 감정문서나 물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관적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도 이를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관련자의 진술들이 담긴 조서들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검찰에서는 피고인 측에서 부동의한 증거의 진술자를 증거조사의 방법으로 법원에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는 거죠.